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 2조 원이 넘어버렸고요. 당국에서는 리스크 관리 지도 차원에서 점검에 나선다고 하는데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현황이 상당히 리스크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장벽 그리고 이 수출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만큼 빨리빨리 수출 진척도가 나가야 되는데 관세 장벽이 턱하니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거 마스터 플랜이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짜야 할 판이니까 이거 부동산 부분도 지금 유럽에서부터 미국까지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이르는 여러모로 도미노식 하강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 이미 3, 4년 정도 시작됐던 이 부동산 침체가 유럽을 관통하고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쪽으로 국내 금융사에서 전격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몰빵하듯이 돈을 몰아넣었던 이 금융사들은 상당한 자금 경색에 빠질 가능성 높겠고요. 특별히 보험업계는 30조 그리고 은행은 12조 어마무시하죠. 증권 7조, 상호금융 그리고 3조 이상. 그 정도로 부동산, 국내 부동산만 이 몰빵해서 실익을 거뒀던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럽과 북미 그쪽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유럽과 미국 쪽은 굉장한 어떤 부동산 침체기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화폐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죠. 달러가 강달러로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는 강달러를 약달러로 평가절하 시키려고 그래서 미국의 수출 경로를 좀 뚫으려고 하는데 연준이 스탑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죠. 일단 기준금리 자체가 다시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게 인플레가 완전히 우주 궤도를 이탈할 만큼 굉장한 어떤 수준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은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본 전통적인 자산 시장,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지역이 북미와 유럽 부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규모에 비해서 실익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실 우려 사업장이 늘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금 국내에서도 기승전 부동산이고 해외도 시선을 돌려도 기승전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융권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쪽을 뚫어가지고 실수익을 좀 얻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거품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본시장이 대거 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리스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면서 대형 대출 기관들 업계에서 지금 이미 철수하고 있고요. 이거 간접 대출 고려하면 알려진 것보다 잠재적 붕괴에 빠르게 노출될 수 있다는 계속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미국 쪽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그 업무용 오피스들이 그동안 쏠쏠한 수익을 거뒀는데 이게 온라인 상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면서 오프라인에서 더 이상 사무실 차려가지고 직원들 채용해서 비용 더 들어가면서 부동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노식으로 미국에서의 이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완전히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비은행 부채 펀드도 지금 문제일 만큼 굉장한 어떤 이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핌코는 미 은행 추가 파산을 예상할 정도로 지금 이 굉장한 어떤 관세 정책의 이 엄청난 영향 때문에 지금 미국 전체의 어떤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상업용 부동산까지도 흔들리면서 거기에 돈을 댄 이 은행까지도 추가 파산이 된다면 이거 완전히 대공황 오는 거죠. 고통의 물결 이제 시작이라잖아. 이가 아직도 고통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큼의 규모일 건진 가늠이 안 될 정도란 얘기입니다. 이유도 마찬가지죠. 상업용 부동산 간접 투자가 얼마? 2천조 원. 2천억 단위 2천조 원. 와, 이거 거의 천문학적인 어떤 규모인데 유럽 쪽도 그만큼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쏠쏠한 수익을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부실로 점점 드러나면서 위험 확산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보험사,
초반에 말씀드렸죠. 보험회사가 거의 뭐 엄청난 30조 가까이 지금 국내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보험회사들이 이 금융자산의 어떤 건전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뭐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투자를 특별히 해외 부동산에 때려 부으니까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회수가 안 되는 그 자금들은 부실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MG가 이번에 터졌죠. 그래서 손해보험이 결국 누군가가 좀 떠맡아줘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대형 보험사 계약 이전 가능성 타진했지만 지금 메리츠에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상품, 보험료, 손해율 등등등 다 달라 조건이. 그래서 인수를 꺼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금융위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굉장히 어떤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청파산을 하면 강제 계약 해지 탓에 기존 MG보험 가입 고객은 다른 보험사 상품에 가입할 때 언더라이팅, 그러니까 인수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악에는 가입 거절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게 보험이라는 게 사람이 딸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이 확보되고 또 뭐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어떤 문제가 굉장히 관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MG보험사의 어떤 위기는 굉장한 어떤 한국의 이금융권사, 특별히 미주와 그리고 유럽의 이 엄청난 부동산 투자를 해왔던 그 자사의 건전성 문제도 동시에 연결되면서 완전히 폭발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분은 지금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금리 내려가네, 뭐 대출 풀리네, 뭔가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 가격이 하향세로 가네 해서 무턱대고 진입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금융권이 지금 보험사, 증권사, 또 뭐 농협, 수협, 신협 등등등 굉장한 어떤 이 지뢰밭같이 깔려있는 이 부실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의미에서 늘 언제나 소개해드린 무순위 줍줍, 이번에는 광교입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 여기 무순위 줍줍으로 한 4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무순위 줍줍보다는 좀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84제곱이 5억대, 뭐 괜찮죠. 괜찮을 정도가 아니죠. 요새 뭐 광교하면 뭐 84제곱도 거의 10억에서 20억 정도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뭐 이 평수가 넓은 52평도 지금 뭐 8억대니까, 8억대니까 당시 어떤 분양가가 얼마나 착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20% 계약금 하면 뭐 2억 정도 내 돈이면 충분히 이 계약금마저도 회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분양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35평 84제곱이 16억 하고 있습니다. 매물로는 17억, 그리고 이 전세가는 8억 정도니까 충분히 뭐 분양가 커버하고 남기도 하고요. 제일 큰 평수 129제곱, 그러니까 52평이 8억 정도, 8, 9억 정도 하니까 이게 지금 52평이 28억이야. 와, 이거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거거익선이라고 크면 클수록 이렇게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단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월세 16억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2배 정도 그 전세가 비싼 걸 볼 수가 있죠. 129제곱이 뭐 9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전세 보증금으로 확보 가능한 어떤 분양 대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흥 S클래스는 뭐 광교 중앙역 끼고 있는 역세권 아파트가 되겠고요. 얼마 전에 광교 중앙역 더 퍼스트가 나왔죠. 여기 남단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인데 4월 중에 빨리 나오게 되면 다음 주 정도에 또 선을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전국 무순입니다. 누구나 줍줍이 가능하고, 일단은 유주택자도 5월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틈새를 노려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착하게 나온 초기 분양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들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뭐 금융권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동경주에 위치한 농협이 지금 파산 우려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뭐 적금 해지해달라고 뭐 호소에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뭐 잘못하면 이 예금 적금 다 깨져버릴 수 있는, 완전히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상에 처해 있습니다. 연 8.2% 적금, 어마무시하죠. 거의 10%에 가까운 적금 상품을 팔았는데, 이게 어찌된 형편인가, 목표인 100억 원을 훨씬 넘은 9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굉장한 실적이죠. 근데 8.2% 금리 준다니까 뭐 서로 뭐 그냥 채가는 거 뭐 시간 문제지. 근데 자신이 자산이 1670억에 불과한 소규모 농협이
수백억 원의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요? 자산이 1670억인데 이자만 수백억인데 연간. 이거 완전히 폭삭 망하게 생겼다니. 완전히 농협 자체가 완전 가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이금융권의 건전성 문제가 지금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07에서 3개월 새 0.26% 지금 하락하는 추세고, 금융사 자본 여력 재고 뭐 당연히 점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거고요. 은행 지주에서 5개사, 8개사, 비지주 은행사 9개사 합쳐서 0.26포인트.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과 총 자본 비율 대비 확실히 건전성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자금줄을 댔던 금융권도 지금 흔들거리고, 건설사 역시도 지금 현장에서 분양 사업이 뭐 내리막길로 가고 있으니까 3개월 새 무려 160곳 폐업하고 있습니다. 신동아 등 7곳, 지금 최근에는 뭐 벽산 블루밍 뭐 법정관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유동성 위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니. 그 원천에는 금융사들이 뭐 지금 굉장히 건전성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만기가 돌아오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자금 시장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지금 뭐 이 파괴력 있는, 임팩트 있는, 완전히 줄도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뭐 상급지에서는 어떻게 했을 땐 보류지도 45억을 받아. 와, 보류지를. 그러니까 보류지라는 건 시행사나 조합이 딱 등 뒤로 숨기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푸는 물량이죠. 여유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야, 34평이면 84제곱 아닌가? 45. 이거 보류지 가격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만큼 지금 한번 땡겨보자라는 어떤 의미에서 메이플자이 하면 또 뭐 엄청난 입지를 가진 아파트니까, 야, 그래도 진짜 45억을 입찰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이 가격을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뭐 심지어 자기 돈 1억 들여서 18억 아파트 매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의심거래 32건 적발했습니다. 토제 해제되면서 이런 건수들이 자전거래, 허위거래, 뭐 미등기거래 등등등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어떤 허위거래들을 통해서 계속 가격을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격 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 광고 등등등, 하여간 한국 부동산의 가장 고질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은 정확하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죠. 근데 이건 뭐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냥 호가세로, 또 사람들 감정을 통해서 막 이 기대 심리를 막 북돋우면서 이렇게 집값을 띄우려고 하니까 결국 부채에 물려있는 집값은 위기가 오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상급지 뽐뿌질의 끝은 결국 벼랑에 설 수밖에 없겠다.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천만에. 지금 화폐 전쟁의 거의 극상으로 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원화 가치의 어떤 이 폭락 양상은 자산 가치를 완전히 때려 높일 정도의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결국 미국 변수가 부동산 전체 시장을 바꿔놓을 것 뻔하고요. 결국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잘 살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앞으로 지금 이금융권의 추이가 굉장히 비상시국입니다. 계속해서 리스크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데, 특별히 농협이 거의 뭐 가루가 될 만큼 엄청난 지금 자금 위기에 처해 있고, 지방 농협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뭐 기존 아마 시중은행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건전성 부분에서 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아무튼 초기 비용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